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의 굴레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간의 능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과 CEO들의 공통점이 바로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달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또한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학령기,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리 능력은 학습의 동기, 학습자의 성격, 가족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간 활용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신만의 학습 계획과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학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입니다. 시간 관리란 자기 관리 기술의 하나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소위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일의 성취를 위한 것이든 개인적 행복을 위한 것이든 가치가 낮은 한 단호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본질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행동을 관리하려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러한 가치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정량적인 숫자 86,400이 있습니다. 즉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는 남녀노소 권력의 유무 빈부와 관련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매일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죠. 하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곧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시간은 철저히 소멸되는 것으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예외죠. 시간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자원입니다. 시간을 철저히 비탄력적입니다. 대부분 자원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원인 것입니다.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이 바로 달라집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역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파악된 결과를 통해서 깊은 통찰과 깨우침이 있어야 하겠죠.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죠.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아마 시간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메타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수반됩니다. 선택은 포기를 존재한 것이고 포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을 위한 대가입니다. 가치가 크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가 작은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방법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성적 발달 과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당장 즐거움을 주는 긴급한 일과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중요한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간관리 매트릭스 도구를 사용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도해 줘야 합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이를 긴급성과 중요성, 양축으로 하여 4가지 사분면을 상한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먼저 제1사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긴급함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하지만 일상생활의 제1사분면에 집중된 사람은 발전이 어렵고 평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과제도 미루다가 근근히 하고 시험도 벼락치기로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감일에 임박해서 허둥대는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렇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2사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제2사분면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보가 빠르고 나날이 발전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감일 전에 항상 일을 마치고 시험 전에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가는 성실한 유형이죠. 여유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보편적으로 성적도 양호합니다. 계획성 있는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된 사람입니다. 제3, 4분면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제3, 4분면은 단순히 시간이 낭비입니다. 목적 없이 시간을 버리는 무절제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 할 수 있죠. 즉 문제를 크게 현재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타입의 학생입니다. 제4, 4분면은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4, 4분면은 긴급한 느낌은 들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조절과 통제가 안 되는 우유부단한 유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귀가에서 중요한 일들이 첩첩산중인 학생이 갑자기 친구의 전화 한 통에 대책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타입이죠.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지만 거절을 못해서 하는 그 우유부단한 그런 유형입니다. 생활의 주도성이 결여된 학생들의 모습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결국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제2사분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만든 스티븐 코비 박사와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의 특성을 분석한 앨버트 그레이 박사도 제2사분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플래너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학습 툴, 즉 학습 플래너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선에 따라서 잘 설계된 학습 플래너는 그 학습 플래너의 활용은 시간 관리와 학습 습관 형성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학습 플래너는 너무 기록과 관리 중심의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플래너보다 단순한 기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래너 속성상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두꺼운 하드카피 형태의 그 볼륨이 두꺼운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B5 사이즈 형태의 얇은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일 계획, 하단에 자녀와 학부모가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플래너에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코멘트를 해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지지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격려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플래너에 코멘트 공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없을 때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래너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시간 중심 계획과 과제 중심 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간 중심 계획이고, 또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감 시간을 정해서 활동이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과제 중심 계획은 할 일 목록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할 일의 범위, 학습의 분량을 정하고 그 분량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것이죠. 예컨대 16시에서 17시까지 태권도, 18시에서 18시 30분까지 저녁 식사, 21시에서 23시까지 뉴스 시청. 이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계획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영어 교과서 페이지 55에서 65, 예컨대 수학 정석 1차 함수 그래프 페이지 292에서 예컨대 296, 이런 설명과 필수 예제 및 유제, 이처럼 과제 중심 계획은 학습 활동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과제 중심 계획은 반드시 해당 책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학습 속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분량을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과목 간 균형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나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자기평가와 성찰을 통해서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취 동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꿈에 날짜를 붙이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쪼개면 계획이 되고, 계획대로 실행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영학에 새겨진 구리였던 피터 드루커 박사는 나의 시간을 알고 시간을 기록하는 의의를 정리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